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되었습니다.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출중한 유능하신 경영지도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인사드리면서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게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커리어가 저도 변리사 개업 초기서부터 대기업 사건이나 그런 것들도 했지만 창업을 하는 벤처를 개인들의 특허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특허를 내고 사장화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아이템을 갖고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 세보니까 얼추 10년 동안 1000건의 특허를 다뤘고 그 중에서 100건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특허를 내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자리를 잡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특허를 또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는 것이 지름길에 이룰 수 있는가를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또 책을 냈고 지금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영 지도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영 지도를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사업 아이템이 있다, 특허 냅시다. 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특허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비즈니스의 자리를 잡는가 그 부분이 가장 최종의 목적지고 관심사가 아닐까 라는 면에서 저의 어떤 강의 주제하고 잘 맞겠다 싶어서 제가 흔쾌히 이제 강의를 하겠다 왔고요. 실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지식재산권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이 기술, 브랜드 디자인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합한가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가 그런 단계적인 부분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 가지 경력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기로 변리사는 3가지 타입의 변리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변리사, 박사 변리사, 저자 변리사. 네, 저는 3번째 저자 변리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책으로 정리를 해서 작년에 출간이 됐고요. 다행히도 예스24 서점에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서 저한테 실제 특허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자기의 어떤 큰 비즈니스 그림을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자 변리사 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과 그거에 기초한 비즈니스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초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식재산권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쉬운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노키아와 삼성, 갤럭시 이전에 애니콜로 대변하는 피처폰이 대세였어요. 근데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슈가 됐죠. 그런데 갑자기 모방 업체가 생겼습니다. 샤오미라는 업체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들고서 미좌준이라는 CEO가 스티브 잡스와 어떤 PT 컨셉까지 비슷하게 폴라티와 청바지를 입고서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의 컨셉까지 비슷하게 애플을 따라서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비슷한 제품이고 기능 어떤 외면을 보기에 비슷한 제품인데 저렴하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애플이 잘 팔리는 와중에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모방품 샤오미가 미 제품이라고 하죠. 이 제품이 애플을 뒤엎고서 시장을 좀 더 장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은 다들 아시다시피 싹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샤오미는 미 스마트폰 말고 지금 체중 계급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력 제품이었던 스마트폰은 성장 한계에 다다랐어요. 왜냐하면 지식재산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애플을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권리 대응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듯이 지식재산권은 선행 업체가 있을 때, 선도 업체가 있을 때 후발 업체가 따라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컨설팅을 하시는 업체들은 선도 업체일 수도 있지만 후발 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발 업체 입장에서는 이 지식재산권이 미운 존재일 겁니다. 내가 새로운 어떤 영역에 뛰어들고 싶은데 하필이면 거기 누군가 특허를 갖고 있어. 또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 성표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거 모방 못하겠네 하면서 좀 얄미운 존재일 수 있어요. 좀 쉽게 싸게 카피해서 팔고 싶은 마음이 부득 같을 텐데. 근데 과연 이 지식재산권이 후발업체한테 나쁘기만 한 제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샤오미는 아시다시피 작을 소자 쌀미자를 써서 좁쌀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샤오미가 어쨌든 유명해졌습니다. 뭐 짝퉁 이미지가 있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샤오미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적어도 꽤 인지도 있게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샤오미의 짝퉁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클 대자 쌀미자 써서 따미입니다. 근데 따미가 런칭을 하면서 대놓고 샤오미를 나는 따르겠다, 베끼겠다라고 했거든요. 샤오미가 대노를 한 거예요. 이씨 하면서. 근데 그래서 샤오미가 지식재산권으로 저 따미를 이제 치겠다라고 했는데 다들 웃죠. 네가 시작했을 때 생각해봐라.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업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발 업체를 다른 후발 업체 입장이었지만 어느 순간 업계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스스로가 선발 업체가 된다는 겁니다. 모방 업체, 후발 업체가 따라와요. 그때는 이 지식재산권이 나한테는 도움 주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이렇게 업계에서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낸 가치를 인정해서 그의 그의 재산권으로서 인정을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특히나 약한 업체의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시장을 좀 장악을 했을 때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그 시장을 어쨌든 막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살짝만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의 물건에 화체되지 않은 사람의 머리로서 만들어낸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체재산권, 형체가 없다는 무체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보호도 하고요. 그리고 인정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의 부정경쟁을 방지해서 국가 차원에서 너네들 각자가 스스로 것을 개발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효과는 당연히 똑같은 거를 지식재산권 보호되는 걸 누군가가 보강했을 때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례입니다. 제사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김기사 특허가 나오기 전에는 내비게이션은 전부 다 자동차에 붙이는 아이나비밖에 없었어요. 가게에서 사서 빨판으로 유리창에 딱 붙이는 그 내비게이션 또는 차에 아예 달려나오는 내비게이션. 그런데 이 개발자께서는 원래 지도 쪽 서비스, 디지털 지도 쪽에서 근무를 하시던 두 분 공동 경영자께서 이제 스마트폰이 일반화됐는데 스마트폰에다가 내비를 좀 구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기획을 하셔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하시면서 그 특허를 저한테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용 끝에 결국 특허가 등록이 됐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자리를 잡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규모를 잡는데 한 3년,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스마트폰에서 내비를 따라하는 곳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원래는 팀에 또 있었고, 그리고 이 김기회사가 나오니까 나중에 또 뭐 KT 뭐 내비도 있고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 기능은 따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특허 때문에. 그래서 3년, 4년, 뭐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용자가 천천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시장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용자가 1000만이 되는 시점에서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626억 원. 우리나라 스타트업 M&A의 가장 큰 이제 금액일 겁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엑시트, 스타트업은 보통 엑시트를 합니다. 뭐 회사 규모가 좀 가치가 커졌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서 회사를 넘기고서 빠져나오는 것을 엑시트를 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식재산권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객사들 컨설팅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국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특허 요건이 어떻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고객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지식재산권을 어떤 측면에서 어떤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받으면 되는지 그거를 포착을 하시고 제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떨 때 보호가 되는지를 아시고 그거를 제안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의 특허, 디자인적인 면에서의 디자인권, 그리고 브랜드적인 명칭이나 호칭 또는 사람들이 인식되는 그 브랜드로서의 상표 3가지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폰 10, 아이폰 그러면 제가 얘기한 아이폰이란 독특한 이름들. 아이폰은 아이폰을 유명하죠. 갤럭시에서는 절대 아이폰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아이폰 매니아들은 아이폰이라는 글자에 열광해서 아이폰의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합니다. 아이폰의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담겨 있는데 이 아이폰이라는 이름은 상표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의 그런 슬림한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담겨 있는 기술적인 측면, 제가 페이스 아이디라고 했는데 아이폰 10부터는 잠김 상태에서 장기화면을 풀 때 얼굴만 갖다 대면 3차원 인식을 통해서 레이저 인식을 통해서 이걸 해제를 합니다. 그 기능이 페이스 아이디인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특허로 보호됩니다. 3가지예요. 기술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상표적인 측면. 어떤 제품이건 어떤 서비스이건 이 3가지가 동시에 뭐가 납니다.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이 회사는 어떤 부분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가 될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시고 또는 포착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각각 하나씩을 좀 볼게요. 특허는 기술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원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술에 관련된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술에 관련 없는 것만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에 관련 없는 것은 퀴즈 방법, 우리 술 마시면서 뭐 이런 게임 하죠? 그런 게임은 기술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고요. 연예인들 나가서 유행어 하죠? 유행어는 기술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건 뭐 내 전매 특허야 라고 유행어를 하지만 그거는 기술에 관련된 게 아니라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암호화 방법, 어떤 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는 그런 방법. 근데 이게 컴퓨터에 관련되거나 장비에 관련되면 이거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컴퓨터 기술 또는 장비 기술에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술에 관련됐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계, 새로운 화학물질, 새로운 전자제품, 새로운 제조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온라인 사용 방법까지 전부 다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사업 방법은 컴퓨터라는 기술수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새롭고 좀 진보된 것일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진보된 것일 때. 누군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런 새롭다고 해가지고 다 특허를 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가 특허 지뢰밭이 돼요.
그러면 그 누구도 특허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한참 업그레이드된 것만 특허를 보호를 하겠다인데, 이 증거성 요건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고객사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특허가 될 것이라는 면에서는 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나중에 강의 후단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용신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특허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은 달라요. 하지만 보호 대상은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특허 되기에는 조금 간단한 것들, 이게 새롭긴 한데, 새롭고 뭐 독특하긴 한데 특허보다는 조금 간단해서 특허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실용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실용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본소를 뽑아야 돼요. 실용시간은 그 절반이 10년입니다. 특허는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렸으니까 디자인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디자인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물건, 물품에 관련된 그 외관 디자인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뭐라고 그러죠? 프린터, 또 스마트폰, 지갑, 책상, 저는 간이칠판, 이런 식으로 물품에 관련이 된 디자인이었지만 디자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벽지에 있는 그림 문양은 벽지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이라서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서도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양이 있다. 그래서 그건 벽지 디자인이 됩니다. 벽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쁘게 그린 그림이야. 이거는 물품이 아니라서 이건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요. 디자인권도 새로 와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의 증거성하고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디자인권이 실무상으로는 특허보다 아주 세게 보호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제품을 가지고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새로운 제품, 신제품, 토끼모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끼모자 특허 보호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출원을 했기 때문에 특허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특허를 보호를 받았다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같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권은 모방 제품이 나왔을 때 비슷하게 생겼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 침해야 라고 하면 상대방이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진보성이 약하다고 봐. 그러면은 다시금 또 진보성이 있는 건지 따지는데,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런 디자인이 없었으면 볼 것도 없어요. 디자인이 진보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통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디자인이 네가 똑같이 베꼈지? 넌 베낀 거 맞잖아. 딱 보면 똑같거든요? 볼 것도 없이 침해입니다. 봐주세요. 그래서 제품적인 어떤 제품에 관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특허도 그렇지만 디자인을 똑같이 생긴 뻔뻔한 모범품을 막아내는 데는 디자인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디자인의 존속기간도 20년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하고 같은 개념의 페이턴트로 치고요. 페이튼, 영어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잠시 한국에 오신 김에 저를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페이턴트 영어를 했더니 미국에서는 패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국적으로 제가 영어를 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페이턴트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페이턴트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디자인 페이턴트라는 식으로 좀 그 기술 특허하고는 구별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20년 보호기간 똑같고요. 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상표입니다. 상표는 새로운 브랜드예요. 새롭게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이름 말고도 그 어떤 사업자의 아이덴티티, 독자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면 전부 다 상표 대상이 됩니다. 글자 또는 로고도 상표 대상이 되죠. LG 이렇게 마크 생기는 것도 보호 대상이 되고, 소리 상표도 상표 등록이 됩니다. 우리 오늘도 한 10번 이상 듣는
전화를 했을 때 SK 가지신 분들은 띵띵띵띵띵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 상표입니다. 누군가가 괜히 띠디디디디 이거 쓰면 상표 침해가 됩니다. 소리 상표도 되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앞에 있는 뭐 할아버지 간판 이런 맥도날드 아니죠? KFC죠? 이런 것들도 입체 상표로 보호가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 내 어떤 그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다른 사람의 브랜드하고 구별시키는 것이면 다 상표 대상이 됩니다. 상표는 어느 정도 내가 알려져서 누군가 나를 모방하고자 한다 했을 때 강하게 그 제재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음식점, 레스토랑 이런 서비스업을 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상표를 강하게 푸시를 좀 이제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비즈니스 시작을 할 때 기왕이면 좀 보호가 될 만한 독특한 그런 이름을 시작하시는 게 낫다라고 제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경우는 요즘 무슨 길 하면서 길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소소하게 테이블 4개를 갖고 시작했던 가게가 손님들이 들어차니까 블로그에다 퍼진단 말이에요. 뒤늦게서야 다른 데서 따라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저한테 또 이제 상표 지금이라도 받고 싶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좀 쉬운 이름을 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적 명칭은 상표 등록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상표 등록 받으려고 해도 세일하는 거죠. 진작에 내가 내 하필이면 이름을 이걸로 지어가고 많이 유명해지기 이전이라면 애초에 가게 간판을 좀 더 독점이 가능한 이름으로 짓는 것은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은 좀 독특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이걸 선점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 2가지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 명칭, 파리, 도쿄, 서울, 종로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맛있는 사과 이런 안 되죠. 맛있는 사과 그러면은 내가 상표를 맛있는 이로 하겠다. 그럼 맛있는 사과를 상표 등록 받겠다. 누구든지 다 맛있는이라는 상표를 좀 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상표들은 등록이 안 되고 그래서 독특하고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쓰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 정도 요건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표라는 게 있어요. 간혹 들으실 거예요. 상품에 관한 거는 상표라고 하고요. 서비스업에 관한 건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상표법 안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통칭에서는 상표가 맞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거는 내가 호텔에 쓰는 상표야 그러면 이건 서비스표, 내가 레스토랑에 쓰는 상표야 그러면 서비스표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하는 게 서비스표 개념이에요. 하지만 굳이 구별을 안 하셔도 실질적으로 상표는 같습니다. 또 상호라는 부분은 많이들 혼동하실 거예요. 상호는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제 상호 등록 받고 싶어요. 상호 등록은 세무서 가서 하시는 겁니다. 상호 등록이라는 개념은 내가 사업자를 내면서 세무서에 가서 제가 사업자를 내겠습니다. 이름 뭘로 하겠습니까? 예, 특허법에 대항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내주는 게 이게 상호 등록입니다.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제시를 하겠다. 그때 비로소 상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지식재산권에서 상호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호 등록을 됐다 해서 과연 소비자들한테 방어 효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띄어쓰기만 달라도 다 따로 내줘요. 저희 처음에는 특허법인 대안을 만들기 전에 여러 변리사들이 모여서 각자 대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허사무소를 했는데 대안특허사무소, 대안 한 글자 뜨고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대안 다 따로 상호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유사 개념이 없어요. 똑같지만 입력을 할 때 똑같지만 않으면 다 따로 등록을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된다. 그 개념부터 상표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회사 이름은 회사 이름이고 이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브랜드는 따로 있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는 세금 내는 거라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아까 명함 많이 받았는데 보통은 명함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가 전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김기사, 메리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사의 회사 이름은 록앤올이었어요. 락앤롤 할 때 그 락앤롤에 비슷한 의미인데 즐겁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루자는 록앤롤인데 이거는 상표 등록 받을 필요 없어요. 회사에는 그렇게 돼 있고 록앤롤에서 김기사라는 내비를 출시했다. 김기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야 록앤롤에서 나온 내비 봤어? 써봤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야 김기사 써봤어? 그거 편하더라.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 상호 빼고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그 이름을 등록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다른 거하고 비교하게 다르게 10년입니다. 짧아요. 특허나 디자인은 내가 공 들여가지고 개발했다는 개발의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20년이나 기간 동안 어쨌든 인정을 하는데 상표는 선택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특허법인 대안했을 때 그건 제가 대안이라는 이유를 공 들여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짧게 10년은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상표를 쓰고 있다. 그럼 소비자들이 특허법인 대안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갱신에 의해서 단연구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단연구적으로 권리를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걱정입니다. 자, 지식자산권 뭐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허, 디자인, 상표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권리화가 되는가? 똑같습니다. 어떤 서류를 통해서 특허청에 제출한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원서를 제출한다 해서 출원이고요. 그럼 특허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등록 결정을 내주겠지만 조금 이제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의견 제출 통지를 내어옵니다. 의견 제출 통지는 내가 등록을 시켜주려고 봤던 이런 면에서 요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심사관 적당히 설득만 하면 됩니다. 설득하면 심사관이 네 말이 맞다 해서 등록을 내어줍니다. 이런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심사 결과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심사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점 예상하시고 필요하면 우선 심사 제도는 있어요. 어떤 내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우선 심사 되면 한 2개월, 3개월이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 효과는 권리 존속 기간은 특허하고 디자인이 20년, 상표는 10년인데 단연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권리 침해 시의 법적 책임. 이거는 권리를 침해했으면은 법적 절차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아니라도 이거는 민법,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 내 특허 침해했다. 그러면은 손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법적으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내 특허를 침해한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다.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징역형은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고 그리고 이제 벌금형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아주 악랄하게 침해하면 징역형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걸리면 먼저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는 심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민사적인 어떤 침해 중단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게 고객 수순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특허, 디자인, 상표,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와 효과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 특허 관련됐다 그러면은 이제 변리사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특허가 되겠는가 상의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 중에서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객이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어떤 지식재산권을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례들을 일일이 보여드릴 때 다 제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어떤 지식재산권이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CU 최대장입니다.
CU 편의점에는 어떤 지식자산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은 저게 CU 간판이 예쁘다라고 해서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간판은 간판이지 저건 물품이 아니에요. 뭐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간판에 들어가 있는 CU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상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지식자산권이 되겠습니다. 어떤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진 형태에서는 간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유되는 아주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상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디자인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실제 그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직기류, 뭐 아니면 저 안에 있는 사용되는 의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자의 디자인도 CU의 독자적인 어떤 라인업을 형성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받을 수 있고요. 특허도 물론 있습니다. 포스에서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시스템, 제가 이제 특허를 받았었고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도 특허는 있습니다만 상표가 아무래도 좀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김기사 사례인데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또는 이제 실제로 제공되는 그런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허가 보호가 됐던 게 컸고요. 그 다음에 김기사라는 그 상표가 중요했습니다. 여기는 디자인 적용되려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품에 합체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적용되지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중검단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요거까지도 제가 좀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에서 오토바이를 사고 파는 서비스입니다.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오토바이를 또 중고 매매를 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처음 개발하신 분은 충주에서 오토바이 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제품 오토바이도 취급을 하시지만 중고 오토바이도 이제 취급을 하시는데 오토바이가 보통 싼 거는 매물이 1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자동차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니까 충주에 계시다가 뭐 서울에 좋은 중고차 나왔다 그러면 올라오셔가지고 다 좋네요. 내가 살게 하고 하시면 되는데 오토바이는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또 봤더니 이게 사고차인 거예요. 내가 괜히 왔다. 매번 이렇게 헛땅치다 보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시다가 실제 특허를 내셔서 실제 스타트업까지 이어지셨습니다. 지금 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게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보실 수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 파는 데서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충주에 있는데 서울에 물건 있어요. 그럼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시켜서 너 가서 또 좀 괜찮은지 보고 와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괜찮아. 그러면 땡큐. 뭐 수수료 조금 입금해주고 제가 삽니다. 원격에서 편하게 거래하는 그 모델이 바로 중검단 모델입니다. 이 서비스 방법에 대한 특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검단, 상표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이 경우에도 디자인의 요소는 없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나르지오라고 여성분들은 꽤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입소문이 난 신발이에요. 세계 최초로 초경량의 분리형 바닥 개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나르지오가 있는데 화면상에 보시지 모르겠지만 여기 신발이 앞쪽하고 뒤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구두만 하더라도 밑창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좀 이게 뽀도독 이제 걸어지는데 얘는 앞뒤가 분리되어 있어서 걸을 때 편하게 이제 밑창이 받아준답니다. 나르지오 하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나르지오 탑도 있고 나르지오 로우도 있고 그래요. 자, 이 경우에는 지식자산권이 어떤 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특허는 들어가요. 이 분리형 신발이라는 게 특허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이라는 물품은 정말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모방업체가 이 제품을 따라 만들 때 저 기능을, 특허 담긴 기능을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할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특허에 담긴 나름대로 복잡한 구성 다 빼고 밑에 밑창만 또 위에 있는 신발 형상만 비슷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름은 다르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강한 효과를 냅니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한 5가지, 10가지 됐는데 다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특허에 담긴 내용을 다 빼고 생긴 것만 비슷하게 출시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다 내용 증명 그러면은 다 폐기합니다. 디자인이 이런 물품에 관련된, 생활 물품에 관련된 것도 정말 디자인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르지오, 당연히 나르지오라는 이름은 상표로 보호되고요. 이런 제품의 경우는 디자인이 꽤 효과가 됩니다. 이치스킨 하나품인데요. 이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화장품에 관련된 경우에는 좀 유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을 때 특허 디자인은 심사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록될 때쯤 되면 유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제품이 나와서 뭐뭐 했어 그래도 이게 용기 모양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시자 사건이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잘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어떤 블링블링 뭐뭐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품군의 명칭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 만드세요. 상표가 좀 주가 됩니다. 이거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도 지시자 사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오리뼈 우거지탕이라는 회사, 저희 가게인데요. 오리뼈하고 우거지로 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이 가게에 만약에 지식자 상권을 권유하신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리뼈 우거지탕이 그 오리뼈하고 우거지로 재료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 안 돼요. 근데 여기 앞에 오리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표 등록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로고가 있을 때 야 무슨 뭐 어떻게 생긴 게 로고 붙은 그런 시장 있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억지로 상표 등록을 받은 케이스인데 그래서 상표의 보호 효과가 등록을 해서 보호 효과가 좀 적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조금 더 맛깔난 이름으로 다르게 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을밀대도 지역적 명칭을 호언하는 거죠. 평가옥 같은 경우에는 지주적 명칭이 아니니까 만든 이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 되거든요. 그렇게 좀 나름대로 독특한 이름을 짓는 것이 나중을 봤을 때 좋습니다. 특허 됐습니다. 이분이 심사 중인데 바꾸셨어요. 아니 사장님 이거 그 특허 등록도 안 되는데 특허 붙이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어차피 될 거라고 믿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번호는 없어요. 음식 제조 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근데 이 특허를 받았을 때 이 특허를 갖고 제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음식 제조 방법을 갖고 특허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재료를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똑같은 이 특허 제조 방법을 만들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주방 오픈 안 하니까.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았다라는 마케팅 효과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점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좀 기능성 음식의 경우에는 특허를 갖고 많이 이제 활용을 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특허의 보호 효과는 좀 적은 편입니다. 윙스몰이라는 여성 쇼핑몰인데 이 경우도 패션 아이템이에요. 유행 아이템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신제품 의류가 나왔다 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뭐 한 시즌 지나면은 디자인 등록 나올 때쯤 되면 벌써 이제 시즌 다 끝나고 하니까 정말로 내가 획기적으로 개발을 했다. 이거는 5년, 10년 동안 롱런한 모델이야. 그런 거는 디자인 등록을 받고요. 이외에는 이 상표 등 다른 데서 비슷하게 내가 그런 거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내가 윙스몰 가서 물건 봐야지. 윙스몰 검색하면 윙스몰 스타일 굿즈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업체가 광고에 활용하는데 그거 상표 등록받으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봤을 때 의외로 상표가 많이 활용돼요. 비즈니스에서는. 소비자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B2C에서는 진짜 상표가 중요합니다. 미리 기억되고 쉽게 기억되고 상표 등록이 될 만한 이름을 선정을 하시는 게 길게 보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단에서 내 중심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특허와 디자인 이게 오래 버텨주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부면에서 보호가 되는가인데, 그러면 이들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등록을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식재산권을 내가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브랜드로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재산권을 등록을 받는다에서 어떤 지식재산권을 등록을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까지 진행할 겁니다. 제가 등록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지식재산권이 힘을 낸다, 나한테 힘이 된다라는, 힘을 준다라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내가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브랜드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새로운 시장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쪽 시장을 막 인지를 하고 물건을 사게 돼요. 이 토끼모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던 제품인데 이런 새로운 토끼모자라는 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미친듯이 우와 나도 사야지, 시장이 열립니다. 이랬을 때 지식재산권으로 이들 신기술 브랜드 디자인을 특허 상표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이 지식재산권 울타리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저거 괜찮네? 들어오고 싶어도 그 시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이거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을 내가 다 독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이렇게 시장을 만들었는데 지식재산권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뭐가 거의 다 들어서 내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지식재산권을 보호가 됩니다. 특허 등록이 됩니다. 이랬을 때 신기술이, 내가 신기술 개발을 했고 이걸 특허를 냈을 때 등록이 됐는데 과연 이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왼쪽 거는 요즘 감기 걸린 사람들 많죠? 뭐 지하철에서 꿀럭꿀럭 대는데 뭐 코를 많이 자주 풀어야 된다면 머리에다가 두루마리 휴지 담아가지고 등에다가 코 푸는 겁니다. 특허 돼요. 안 되지. 그리고 살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뭐 몇 개가 될 거는 아는 사람은 사실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고객께서 사업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특허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과연 사업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죠. 왜 안 하실까요? 딱 봐서 많이 안 팔릴 것 같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두 번째 거는 좀 하이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예요. 특허 됩니다. 뭐냐면 예전에 60년대 이제 우주에 막 갑자기 뭐 가가린이 뭐 우주에 나가고 미국에서도 뭐 아폴로 보내고 했더니 뭐 우주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뭘 써야 되는데 이 볼펜이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근데 볼펜은 중력에 의해 가지고 볼펜잉크가 내려야 되는데 우주는 중력이 없으니까 안 써지니 미국에서 힘들어서 개발을 했어요. 강제로 뒤에서 이제 프레셔를 강제 압력을 줘서 잉크가 앞쪽으로 흘러나오고 앞쪽에 이제 볼은 특수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강한 압력에도 빠져나오지 않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특허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고객사께서 물론 나사 산하 업체에서 만들었다면 당연히 좀 잘했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고객 업체에서 이걸 만들었다 하시면은 이건 추천하시겠습니까? 왜일까요? 범용성이 없잖아요. 너무 비쌀 테고. 충분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요즘은 지식재산권 좋습니다. 근데 지식재산권 이전에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지식재산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상품의 또는 디자인의 브랜드의 시장이 충분한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성이 없어요. 참고로 이제 우주 볼펜 만들어서 미국에서 소련한테 자랑했대요. 와, 힘들어 만들었다? 니네 이런 거 못 만들지? 그랬더니 소련에서 그랬답니다. 옆에 딱 그려서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연필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싸게 만들어봐야 안 팔릴 테고 또 지구상에서는 이게 사실 잘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저 볼펜은 팔려요. 피셔라는 회사에서 어떤 뭐 스페이스 볼펜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념품 가치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내 고객사가 만약에 우주 볼펜을 만들겠다, 뭐 멋진 좋은 기술을 만들겠죠. 근데 과연 이걸 비즈니스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로 이게 기술에 관한 특허일 수도 있고 디자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브랜드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게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먼저 특허와 독점이 가능한가도 봐야 되지만 그 먼저 돈이 되는가, 사업성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되는가라는 질문. 이걸 꾸준하게 던지셔야 돼요. 지식자산권이라는 건 아까 제가 지식자산권 옳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막에서 성 쌓는 거랑 비슷해요. 사막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시다가 그냥 내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가 사막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막 지나가려면 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벽도 쌓아갖고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성을 지나가려고 할까요? 사막은 넓어요. 그래서 성 있네 우르르 돌아가면 돼요. 힘들어도. 그러면 이 성 힘들게 쌓아봐야 이 허수고 되는 겁니다. 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막이 아주 넓은데 거기에 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내가 거기다 성 쌓았어요. 그러면 힘들겠지만 성 쌓았을 때 사람들 오다가 오아시스에 와서 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500ml 하나에 35,000원 주세요. 사요.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그렇게 시장성이 있는 돈이 되는 곳에 독점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게 독점이 되는가? 이전에 이게 시장성이 있는가? 충분한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야지 이게 시장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충분한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야 비로소 지식재산권으로 독점할 수 있어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넓은 블루오션 시장에서 폭발적인 구매가 발생하고 모방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막아내면서 내가 오랫동안 돈을 계속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분한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건 뭘까? 크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한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이기도 하지만 실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가라는 정설입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큰 고통, 불만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살면서 정말 이거 너무 불편해. 내가 이거 좀 해결해 줄 거 없을까? 이거 해결해 주면 대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내가 1시간에 200개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1시간에 2만 개 만들 수 있게 해준대요. 이렇게 갑자기 월등하게 효과를 내는 것들도 좋은 소비자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때까지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 이런 것도 모르고 지냈는데 한번 해보니까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탈모제, 탈모방지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또 약으로 치면은 행복약, 프로페시아, 이런 식으로 프로로 시작한 약들. 그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먹으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또는 3대 행복약이라는 발기부전 치료 이런 것들도 없이 살았는데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좋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저는 마법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량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해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방을 막아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좀 다분히 특허적인 컨셉이긴 한데 기왕이면 넓은 권리 범위를 인정을 받아서 넓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경쟁하는 지식재산권에 적어서 좀 독보적인 지식재산권인 것, 강한 특허의 기능을 보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기왕이면 시장이 작고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큰 시장, 넓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지식재산권 울타리도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적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더 유리하다. 두 가지 기준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아이디어의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컨설팅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사람은 깜냥이 좀 안 되는데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참 독특하게도 제가 특허를 많이 다루면서 특허로 비즈니스 하시겠다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좀 유형화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형화를 한 결과를 좀 발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실제 이제 특허 비즈니스는 좀 지식자 특허 비즈니스는 돈이 되는가, 나는 시장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걸 독점이 가능하고 실제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모든 사람이 다 능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얘기죠. 참 이거 돈 될 만한 거,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런 아이디어 잘 꺼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만들기만 잘 만들어요. 성향이 좀 달라요. 둘 다 잘할 수도 있고 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셀프 테스트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은 마늘 몇 개, 오른쪽은 몇 개 각각 한번 좀 세워보세요. 물론 여기는 항목들은 제가 임의로 이제 만들어낸 항목이고요. 어느 정도 내 관심사를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사님들은 직접 비즈니스, 특허 비즈니스 하실 게 아니니까 내가 현재 나의 고객 한 분을 임의로 선정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은 좀 적고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떠올리시고요. 좀 대략 세보셨죠? 이 중에서 왼쪽 엔지니어 성향 테스트가 둘 다 많다. 난 둘 다 충분히 많다. 훌륭하십니다. 보통은 둘 중에 한 가지 강점이 있으실 테고, 특히 경영지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영자 성향 테스트가 좀 더 강하실 거예요. 그리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허나 디자인으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내는 좀 엔지니어 성향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 각각의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바라본 결과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는 분들 훌륭한 분이십니다. 조화가 좋으세요. 돈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으시면서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능력도 좋으세요. 또는 이거 불편한데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뭔가 이게 본능적으로 잘 맡으세요. 그런 분들이 돈이 되는 시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독특한 건 아니고 잘 만드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우월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경영자 성향 많으신 분들은 참 이거 괜찮겠구나 이거 포착은 잘하세요. 상황 포착 또는 시장 포착은 잘하시는데 이걸 직접 진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저는 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분히 좀 엔지니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저처럼 공대를 나온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프라모델을 만든다거나 라디오 납땜을 한다거나 하다못해서 길 가다 보이는 것만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기술적인 재료, 소재들이 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재료가 많이 있으면 쉽게 만드는데, 이제 보통의 비즈니스적인 성향 컨셉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 좀 엔지니어 성향을 가지신 분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특히나 가장 만만하게 활용할 사람들이 변리사예요. 변리사들은 항상 이런저런 기술 다루면서 정말로 머릿속에 태엽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터, 기어, 또는 심지어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HTTP 이거 많이 알거든요. 내가 이런 쪽에서 조금 이거 제품 하나 나오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대충 원리만 갖고 오시면 변리사들은 보통 쭈딱쭈딱 앉아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딱 만듭니다. 변리사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엔지니어 성향만 가지시는 분들
이분들 솔직히 좀 조금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컨셉이세요.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 있었잖아요.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장인정신 가지신 분들이요. 다만 요즘에 현재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맞지 않아요. 정말로 매니아들이 선호할 만한 방망이 많이 만드셔도 안 팔려요. 시장을 못 보신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도사님 같은 분들 만나셔야 돼요. 그분 보셔서 진짜 이분이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엔지니어 성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특허 지식자 사건을 비즈니스를 할 때는 두 개 축이 중요한데 당신은 엔지니어 성향만 갖고 있어. 저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꼭 어떤 경영자 성향 가진 분들하고 도움을 얻기를 추천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타입 3인데 이분들 근데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경영자 타입 분과 엔지니어 타입 분들을 두루 주변에 두시면 되긴 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좀 어려운 건 그거였어요. 정말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고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게 많으셨단 말이에요. 되게 이거 집착하세요. 정말 집착하세요. 잘 만든 것 같고 이걸 집착을 하시면 설득을 하면 되는데 좀 어설픈 것 같고 내가 만들었어 집착을 하시면 좀 답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은 변리사 앞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잘 만든 건데 특허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관적인 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적어도 비즈니스로 활용하려면 이렇게 돈이 되는가, 시장성적인 측면을 반드시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챕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이게 정말로 지식자산권은 보호가 될 만한 것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뭔가 좀 되겠다 싶었을 때 이것을 시장성이 있는가를 같이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게 시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지식자산권을 보호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밟아가는 검토하는 과정을 실제적인 실전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책의 제목하고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 다분히 그 지식자산권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대표가 바로 특허이기 때문에 제가 특허 비즈니스라고 했는데요. 넓게는 지식자산권 비즈니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를 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신제품, 어떤 기능성 제품 또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라고 딱 이 뭔가 판에 뛰어들었을 때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 특허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며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를 비즈니스로 가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성과 그리고 독점성. 시장성과 독점성. 시장성은 이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아까 이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는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제품이다.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한 서비스다. 여기서 시장성은 결정이 납니다. 말씀드렸죠? 우주에서 볼펜이 안 써질 때 쓸 수 있는 볼펜. 그러면은 에이, 난 팔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난다. 내가 충농증 때문에 코를 계속 이제 코를 풀어야 되는데 휴지를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이거 충농증을 해서 얼마나 된다고 시장성에 가리면 된다. 결국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해결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시장성이, 사업성이 판가름이 나고 그리고 독점성은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게 해결되는 것이냐, 그 해결 방법, 수단에서 이 독점성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 머리 올린 휴지 머리에다가 올리고 뭐 됩니다, 특허 됩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인 구성을 내기로 했을 때 독점성이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실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거는 시작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은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이디어를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엘리베이터 스피치의 연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연장인데 적어도 특허 비즈니스는 두 가지 톤으로 이 짧은 문장이 표현 가능합니다. 나의 아이디어는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고 사업 어떤 해결 목적, 사업 어떤 제품의 목적 그리고 이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떤 방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문장을 만들므로써 이게 사업적으로 시장성 있는가, 독점이 가능한가가 다 정리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또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세 번째 나왔습니다. 김기사 사례인데 카카오 네비 사례인데요. 이 카카오 네비의 특허는 벚지 모양이라고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에 있어요. 지금은 카카오 네비라는 그냥 인지도 때문에 다 먹고 들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조작을 하면 화면이 작아요. 그랬더니 목적지 검색을 할 때 지금 음성 인식 입력을 지금은 하기는 하지만 내가 운전하는 와중에 따다다다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쉬운 솔루션을 제안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검색을 하면 그곳은 나중에 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연성이 근거해서 한 번 찾은 목적지를 자동으로 벌집 모양 즐겨찾기에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하면 우리 집 위치가 정확하게 딱 육각형으로 생기고 회사 위치가 육각형으로 생기고 또 저기 광명수목원 광명수목이 생기고 부산역 육각 생겨서 상대적 그들이 방위와 거리 순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나는 지금 인천에 있으면은 우리 집 저 따다다닥 벌집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운전할 때 난 또 집에 가야 되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저 남쪽이니까 우리 집은 상대적으로 위쪽이겠구나. 저 벌집 모양 상대적으로 위쪽 보면 위에 우리 집이 있거든요. 누르면 바로 내리기 시작. 이게 특허의 핵심이었어요. 자, 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때 저한테 오셨던 대표님께 요청을 드려서 받아낸 설명을 드는 게 이겁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목적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 특허 또는 어떤 김기사 특징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공감하던 문제인데 스마트폰에다 내비 쓰면 화면 작을 텐데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매력 있는데 공감이 되죠? 여기서부터 이거 시작상 괜찮겠다 촉이 오는 겁니다. 사용자가 검색한 곳을 상대적인 방위와 거리에 따라 벌집 모양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즐겨찾기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어떤 방식인데 독특해. 바로 아는 거죠. 이건 특허 되겠구나. 그러면 보세요. 이거 나도 공감하던 문제야. 이거 되게 만들면 괜찮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독특한데 특허 되겠는데 이게 특허 비즈니스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단에 의해서 특허를 등록을 받고 스마트폰 내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넓은 시장성에 다들 공감해서 사용을 하면 결국 넓은 시장을 내가 강하게 독점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 이 전략이 특허 비즈니스. 결국은 지금 T맵이 됐건 올레맵이 됐건 올레맵이가 됐건 이 기능을 처음부터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능 때문에 다른 내비를 안 가고 이 내비를 썼던 거예요. 이게 특허 비즈니스입니다. 다음 사례 하나 볼게요. 이 채널 ARS 전화 인증이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좀 암호화 방법, 보안 방법 이런 거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다 쓰세요. 인터넷 이체할 때, 비용이 작은 이체할 때 얼마 정도 이상 되면은 스마트폰 이체할 때 나 35,000원, 35,000원 좀 적네요. 35만원 어디 이체 그랬을 때 전화가 와요. 잠깐만 기다려더니 막 들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얼마 보냈는데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1번. 그러면 그제서야 이체 되잖아요. 요겁니다. 근데 이게 특허적으로는 되게 좀 어렵게 풀릴 수 있는데 실제 비즈니스 개념은 쉬워요. 특허는 보통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실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해킹으로 인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죠. 시장성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계좌 주인이 보유한 전화기로 별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해킹의 진정성을 확인받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특허가 되겠다 안 되겠다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드시면 이때까지 어떤 방법이네. 지금이야 다들 하지만 인터넷 해킹하는데 전화를 해갖고 이게 확인하겠다는 게 이게 사실은 엉뚱하잖아요. 이게 독점이 된다니까요. 결국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2007년도 정도 등록이 됐어요. 처음에 저 부분이 어떤 보안업체에서 사내벤처 비슷하게 있었어요. 사내벤처는 아니고 직원 한 분 데리고 두 분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특허 내시고 여기저기 제안을 하시고 다니셨는데 자리 잡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 자리 못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5년, 6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인터넷 뱅킹에 적용을 하려더니 은행사들에서 이걸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구축해야 되는데 돈 들죠. 이거 전화 걸려면 전화비 들죠. 그래서 은행들이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킹 사고 몇 번 터지고 하니까 은행들이 부랴부랴 갑자기 야 이거 하자 해갖고 도입을 했더니 지금 하나은행부터 해가지고 큰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직원 100명 언저리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년, 6년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번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장성 괜찮네. 이거 방법 독특한데 특허 되겠다. 이걸로 인해서 그 5년, 6년 동안에 다른 데서 못 따라하겠습니까?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따라하려고 하는 순간 내용 증명 가죠. 우리 특허 받은 거야. 너 한 번만 더 제안서 보내면 너 특허 안 주지. 그래가지고 다 나가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나르지오 신발. 나르지오 신발 특허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문장을? 무엇을 하기 위한 특허냐? 신발을 착용하여 보행하는 과정에서 발바닥이 땅에 가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유스럽고 편안한 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솔깃하죠. 신발 기왕이 신는데 이렇게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편하게 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면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냐, 효율성이 관건이긴 하지만 방법은 신발 밑창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부드러운 소재로 연결하는 것. 이거는 특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도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실제 수단적인 부분도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이건 특허 됐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것도 방문 판매 위주로 아주 많이 유명해지기 전에 방문 판매 위주로 저 아주머니들 보면 나르지오 신발 또는 김수자 신발을 많이 가세요. 김수자 신발. 김수자 분이 발 마사지 대가신데 그분하고 이제 처음에 콜라보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김수자 신발 하시면은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김수자 신발 알아보면서 사달라고. 하나 사주세요. 무슨 신발 비싸요. 20만 원 가까이에요. 사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저기 본사 전무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렴한 쿠폰 반영해드릴게요.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쉽게 판단이 돼요. 앞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야, 이거 왠지 괜찮겠구나. 시장성 있겠구나. 그러면 뒷부분 이렇게 한다. 근데 뒷부분 이걸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나름대로 독특하게 이걸 풀어내냐. 좀 독특하다 싶으면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를 좀 자신 있으면 저한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살짝 보여주시면 제가 좀만 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경영자 성향 가시는 분들은 엔지니어 성향 가진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된다고요. 이거는 중간단. 한 문장으로 하면 원격에 있는 매물의 구매 과정에서 해당 매물의 정확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원격에 있는 매물의 구매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안 하겠구나.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 시장이 꽤 크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한 거고 실제로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이게 나름대로 커나가고 있답니다. 자, 뒷부분 매물과 가까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매물의 실시간 진단을 원격으로 요청하고 수수료 지급하는 것. 이거 오토바이 원격에 있는 거 살면서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좀 나름대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문장이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스피치이자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장성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지도사님들의 경험과 촉입니다. 딱 들었을 때 에이 이거 안 달려. 이 촉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특허청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 지도사님들의 촉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리자면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된 내용들을 또는 디자인 출원된 내용들을 또는 선포 출원된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거를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공개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안 내부서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부서 특허라도 가는 게 낫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소멸이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특허를 내서 또는 디자인을 내서 성평을 내서 얼마가 됐건 내가 독점을 일정 기간이라도 받는 걸 택합니다. 안 내고서 그냥 제품 출시했다가 모방품 나오면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보험 드는 식으로 냅니다. 그러면 결국 특허청 키프리스에는 이 세상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다 올라와요. 이게 큰 빅데이터를 이루거든요. 어떤 좋은 괜찮다 싶은 아이디어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시장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성이 괜찮겠는가? 머리에다가 이거를 이는 거 괜찮을까? 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특허청 빅데이터에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좋은 금광에 가서 금 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판단하자면 내가 저기 영종도 앞바다에 열심히 땅을 파면 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하려면 저기 태백에 있는 금광 있는데 가서 캐면 거기는 어차피 금 캐으니까 금 캐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기왕이면 태백에 있는 금광은 100년도 됐어요. 근데 보니까 영월에 있는 금광은 10년 전에 발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금광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금을 캐는 게 낫겠어요? 영월에 밑에 있는 새로 10년짜리 든 데가 낫다는 거죠. 특허 빅데이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또는 떠올렸을 때 이거를 키프리스에서 대략 검색을 해봅니다. 이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32,000건이다. 볼펜. 난 신제품 볼펜을 만들고 싶어. 볼펜 검색하면 예를 들어 32,000건 나온다? 우와, 32,000개는 다 둬야 돼요. 그럼 진짜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있었던 오토바이 중개 서비스. 그러면 오토바이 거래 검색하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거든요. 그쪽에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키프리스로 가서 키프리스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냥 요약 있는 부분에 따라서 무엇을 하기 위한 오토바이 거래에 관한 것, 오토바이 거래 검색했을 때 어느 나라인지 수치 보시면 대략 이게 얼마나 경쟁하는 것인지는 대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건 정말 여기 발견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새롭든지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분야든지. 네, 결국 마지막은 지도사님들이 촉으로 경험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략 이렇게 경쟁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를 경쟁이 치열하다 아니다를 보시면서 시장성을 대략 판단하실 수 있어요. 둘째로는 이게 제가 영월에 있는 금광을 갔습니다. 10년짜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금 캐려고 갔더니 표지판이 딱 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여기 금 캐지 마시고. 캐면 안 되죠? 금광이 대충 금이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는 누구 말 따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저기 내 땅, 거기 가서 파면 안 돼요. 그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옆에 될 만한 내 땅을 새로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도 신기술이라도 이게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이미 이거를 제안을 했던 것이라면 말뚝을 박았던 것이라면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독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키프리스에서도 과연 내 아이디어가 똑같은 또는 유사한 게 이미 누군가 출원한 게 특허를 낸 게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거 누가 이미 말뚝 박았구나. 시장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이건 내가 독점 못해요. 그러면 그 땅은 깔끔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포기하지 못한다, 붙들고 있어야죠. 붙들고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판단해야 됩니다. 키프리스를 통해 이런 두 가지 시장성과 독점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그래요. 내 아이디어를 또는 내 클라이언트의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시장성과 사업성과 독점성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이게 키프리스가 됐건 여러분이 소개됐건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겠다 가늠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이 수단이 해결 방법이 정말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시장성도 괜찮고 이게 독창적이기도 하다, 또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다고 해주실 수 있어요. 독창적이다, 뭔가 내가 나만의 영역을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비슷한 게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깔끔하게 포기하든가, 아니면 정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면 다시 내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약간 도식한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에는 한 가지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좀 쫄병들까지 여러 가지 특징이 따라와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찝습니다. 김기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로는 육각형 별지 모양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세부적인 특징이 또 있어요. 이들은 내가 내 현재의 위치를 중심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변환이 되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또 편의를 더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맛집 같은 것들도 누군가 많이 조회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자동으로 심겨요.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한 특징들이 여럿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후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기본적으로는 시장성이 있느냐를 가늠을 하셨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는 선행 기술이 있는가, 이미 알려진 선행 특허가 있는가를 그들 하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선정을 했다, 깔끔하게 그거는 포기하시고요. 또 두 번째 특징도 누군가가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다, 깔끔하게 포기하시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건 없더라, 이거 처음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비즈니스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좀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후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의미한 특징이라면 이 아이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내 알바끼를 해준 오아시스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의미가 없더라, 판단을 해야죠. 이 아이를 믿고서 내가 사업을 할 건가, 또는 그제서야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시장에서 내가 새롭게 독점을 가져갈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때 아이디어를 새로 추가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포지션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특허 비즈니스는 처음에는 아까 제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시장성과 해결 수단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수반되어지거든요. 포지셔닝을 내가 달리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고 매력 있는 포지셔닝. 그때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가? 이 포지션을 새로 가져가시려면 새로운 숙제를 던지셔야 되거든요. 새로운 매력 있는 그 시장 안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시를 하시고, 해결 목적을 새롭게 제시를 하시고 거기다는 새로운 수단을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떤 과제를 던지실 것인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래에 큰 불편함은 없는가? 이 시장에서 어차피 이 시장 자체는 제가 누군가가 이미 특허 갖고 있는 거 봐서 이 시장 자체는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후퇴를 해야 돼요. 조금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자, 이 시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가지는 불편한 문제는 없나? 그 숙제가 하나 있고요. 또는 이게 괜찮긴 한데 이때까지 다들 200개밖에 만들었는데 이걸 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이걸 또 보완적으로 뭔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 답이 나옵니다.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고깃집 가시면은 다들 보실 수 있는 고깃집 후드입니다. 제 고객께서 이 천장의 후드라고 합니다. 천장에 있는 큰 후드에서 쭉 밑에 와가지고
기름 빨아들이는 그겁니다. 요거를 쫙 개발하셨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때까지는 저런 후드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와 정말 뭐 삼겹살 먹으면서 뭐 연기 나고 하면 몸이 배는데 야 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 시장 자체는 좋은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게 그 위에 천장이 있는 데서부터 요거는 일단 빼시고요. 천장이 있는 데서부터 이게 이제 태엽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태엽이 감기는 하고 요 무게하고 일치가 돼서 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 태엽이 감겨서 그대로 있고 내리면 감겨서 가네요. 그래서 아 이것도 독특한데요, 독창적이에요, 좋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선임 기술이 누군가 참 똑똑한 사람 많죠. 이런 비슷한 거의 같은 목적을 가진 아이템 중에서 이렇게 태엽을 가지고 이용해서 구현한 게 있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독점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제품을 만들었고 사고는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나는 매력 있는 새로운 독점력 있는 특허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숙제를 던졌습니다. 불편함은 없는가? 그리고 더 나은 효과를 주는 방법은 없을까? 보완적인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없을까? 여기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태엽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태엽이 한번 고장나면 저걸 보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천장에서 이거 후드 볼트 틀어 다 꺼내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일 크다. AS가 불편하다. 현장에서 그런 불편함을 듣고서 아 이걸 쉽게 하자. 그래서 좀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까만 게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인데 요 안에 태엽이 담겨 있습니다. 태엽을 모듈로 해가지고 후드 옆에 구멍 뚫어서 옆으로 꽂아요. 볼트를 쪼아요. 나중에 태엽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풀려서 태엽만 꺼내서 딴 걸로 교체해요. 이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저거 하나 보죠.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도 뭐 그러니까 요거로 이런 거 만드는 다른 업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 요거 따라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한 번 더 하면 뭐 다 평정화 시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단시간에 컸습니다. 커졌습니다. 지금도 고깃집 한번 가보십시오. 저 까만색으로 꽂힌데 꽂힌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갖고 왔던 아이디어가 참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좀 유사한 선행 특허가 있어서 포기해야 된다. 시장은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대안적인 새로운 불편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좋은 솔루션을, 좋은 수단을 제시하면 그게 새로운 특징이 특허 비즈니스가 됩니다. 천정형 연기의 배출용 후드의 높이를 보정하는 태엽의 조립과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요 경우에는 좀 달랐겠죠. 목적이 불판 위의 연기를 불판 가까이서 쉽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위에는 한번 좀 좁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천정형 연기 배출용 후드에 높이를 보정하는 태엽의 조립과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태엽을 케이스에 담아서 후드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삽입한 채 고정한다. 이게 새롭게 포지셔닝된 수단과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잘하는 못했지만 저 알박기 특허로 인해서 시장을 크게 경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단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아 이런 거 불편하더라 목적을 제시를 했어요. 천정형 연기 배출용 후드의 높이를 보정하는 태엽의 조립과 수리를 쉽게 했으면 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경영 마인드 가시는 분들이나 실일성에 계신 분들 쉽게 떠올리세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떤 수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브레인스토밍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쉽게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쉽게는 간단한 원리, 다른 데서 사용하는 원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원리를 떠올리시고 그 원리를 사용하는 다른 물품을 보셔가지고 비슷한 원리네? 그거 원리 채택하시면 됩니다. 같은 물품분에서 사용하면 그건 모방이에요. 근데 다른 물품에서 가져오면 창조적 모방이라서 그건 특허로 인정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 택배 배달할 때 쓰는 카트인데요. 이 카트 보시면은 요 손잡이 세워진 상태에서는 택배차에다가 상차를 못합니다. 이거 상차를 못하기 때문에 요 짝대기 하나 있는데 요 별로 딱 밟으면 그제서 싹 접힙니다. 손잡이가 여기 철봉 스위치를 싹 밟으면 싹 접혀요. 자, 요 아이디어가 과연 이분이 세상 최초로 개발을 했을까?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 이런 카트를 처음 만들었다. 특화 될까? 안 돼요. 저거 사실은 그냥 구두마라고 하는 또는 뭐 카트 또는 뭐 트롤리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일반적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독점하기 위해서 뭔가 쉽게 손잡이를 접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없을까를 고민하셔서 개발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만약에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개발을 할까?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식당에서 식사하시지만 어렸을 때 밥상에서 식사하시던 거 생각해보세요. 좀 나이 좀 있으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밥상, 옛날에 철밥상 있지 않습니까? 네, 철밥상 밑에서 이렇게 딱 하면 다리 접히는 거. 밥상하고 카트하고 트롤리하고 달라요? 다른 부품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요거 사용하던 경험으로 이거 손 이렇게 제끼면은 요거 접히는 요 구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특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단을 만드는 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마시고요. 좋은 새로운 뭐 좀 원리 없을까? 근데 내가 익숙한 원리, 아는 원리 중에서 원리 떠올리시고 그 원리 가장 쉬운 거, 적합한 것만 채택하시면 됩니다. 실제 또 예전에 저한테 찾아오셨던 어떤 분이신데 저 택배 하시는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무선 이어셋 이걸 끼고서 이렇게 뭐 택배 전화 받고 하시는데 지금이야 이제 아이폰 무선 이어폰만 전화 잘 되잖아요. 근데 시끄러운 현장에서는 이 마이크가 여기가 있으니까 전화 통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 좀 들어왔다 나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오셨어요. 근데 딱 그게 다예요. 무선 이어셋에 이 마이크가 짧아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좀 특허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시장성을 보시고서 해결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해결수는 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긴 하셨죠. 들어갔다 나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그러시면요. 제가 이게 A부터 Z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요. 저 주변에서 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한번 메모 한번 체크 한번 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갖고 가보세요. 그랬더니 실제 이분이 갖고 오신 게 19가지를 갖고 오셨어요. 심지어 여기 오타도 있어요. 에스컬 좀 오타도 있는데 제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보다가 이 중에서 여기 채택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를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채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랬더니 모나미 볼펜을 하셨습니다.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똑같 누르고 똥 누르면 툭 쳐 들어가잖아요. 그거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스위치 있어서 누르면 삐욱 나왔다가 대신에 씩 넣으면 딱딱거리면 걸리고.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아이디어가 발전이 됐어요. 기왕에 전화 왔을 때 튀어나온 거니까 이거를 누르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전자적으로는 이 전화를 수신하는 그 어셉트 신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뭐 청구항에 다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수단을 만드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세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원리만 생각하시고 그 원리를 내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 비슷한 원리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분의 아이디어를 봤을 때 그 아이디어 자체가 완결된 버전은 아니에요. 항상 매번 보면 그 아이디어는 그 마중물이고 그 마중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시키는 게 우리 지도사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는 실제 비즈니스가 좀 더 가치 있게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식자 상관없이 비즈니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모방이 나왔을 때 모방 제품의 모방 서비스에 시장에 한수가 뺏길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해결 수단을 갖고 특허 지식자 특허를 가지자는 게 테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마중물적인 아이디어에다가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사를 그럼 다 숙제 던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불편함은 없는가? 불편함의 이유는 뭔가? 그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비슷하게 해결한 사례는 없는가? 그리고 그 비슷한 사례 여기 채택하는 게 과연 쉬운가? 했더니 부작용은 없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 수단적으로 돌리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을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지금 요거 어디지 어디 유명 브랜드 커피숍 가게 있는데 뭐죠? 타멘탐스 말고 투썸 플레이스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작은 커피숍에서는 종이컵 쫙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워놓으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거죠. 끝에다가 불편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편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 맞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받침대 두는 거, 부익대 받침대. 부익대 받침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넘어지진 않아요. 괜찮은데? 근데 또 불편한 거 없을까? 위로 서서 보니까 또 이게 올라가면 불편해요. 조금 각도 한번 줘볼까? 각도 줬어요. 경사를 좀 어떻게 줄까? 보시면 직관적으로 저게 했어요. 그리고 일단 빼내기 쉬워요. 근데 이게 이 케이스 밑에 있는 거는 빼내기 어려워요. 옆에 홈 따서 손가락으로 옆에서 좀 쉽게 빼내도록 하자. 그리고 근데 그러면 기왕에 홈 따는 김에 눈금 좀 해서 여기 지금 몇 개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면서 저 제품이 완성이 된 겁니다. 특허까지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저 제품은 물론 저렴한 보안품들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꽤 비싸게 투썸에다가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 좋은 비즈니스 컨셉을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업성을 알기 위한 발명의 목적, 그리고 아이디어의 목적, 해결 목적, 그 다음에 이 독점이 가능한가에 관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해결 수단.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살이 붙으면 이거를 한 페이지의 설명서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장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문장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브레인스토밍 한 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신기술 아이디어 설명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 한 페이지인데 들어가는 내용은 간단해요. 내가 이걸 왜 제안하게 되는가? 불편하니까. 종래에는 항목을 뒤를 먼저 볼게요. 해결 과제. 나는 이거 떠올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야. 제 아이디어의 사업 목적, 해결 목적. 이거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야. 그럼 보통 이거는 정말 시장성이 있겠다라는 거를 떠올렸죠. 근데 배경기술을 좀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왜 떠올리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되는 현재 종래의 기술을 보여주면 이게 극적으로 대비될 수가 있으니까 종래는 이러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해결수단. 해결수단은 우리가 얘기한 어떻게 이걸 해결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한 문장이지만 여러 번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좀 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페이지에 좀 가급적 충정도 있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한 페이지가 되면 이거를 누구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고객분에게도 이런 식으로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냐를 좀 나름대로 살을 붙여서 정리해봐라.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변리사한테 주시면 변리사는 실제 특허 검토에도 유리하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의 변리사한테 제공하는 발명설명서도 되고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도 이게 근간이 되고 나중에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이게 왜 유능한지가 되는 신제품 설명서까지 기능을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건 특허 비즈니스에서 이 특허 대상이 되는 건 이 자체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게 없이 나도 만들었어 이건 이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신제품, 신기술 특허,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브랜드 이거는 그 자체가 권리화가 되면서도 이슈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품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입으로 오르내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특허를 내고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다 확장돼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 페이지의 설명서를 작성을 하시는 건 여러모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건데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왜 지식재산권이 필요한가? 그럼 지식재산권은 어떤 거 있는가?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국면에 적용이 되는가? 또 비즈니스에서 어떤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가?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거. 그리고 내 클라이언트가 또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시작점에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까지 지식재산권에서부터 비즈니스까지 쭉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은 어쨌든 간에 내 사업의 보호장치 또는 보험 또는 경쟁력입니다. 없이 갈 수 있어요. 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특허나 디자인 성표 없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품을 들여서 이 비즈니스가 특허로 보호되고 디자인으로 보호되고 성표로 보호되면 더욱 안정감 있게 오랜 시간 버티면서 그 시장을 내가 장악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쉽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고객분과도 지식재산권에 관해서 충분히 좋은 얘기 나누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메일로 좀 발명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식으로인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워낙 프로라서 대충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객분에게 전달할 의견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이거 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 하기 수단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러하니까 이러하는 게 좋겠습니다까지 제가 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의논을 하시면 더 좋을 테니까 저라는 어떤 도구를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저 아니어도 어쨌든 지식재산권이라는 도구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